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집합 x 범위 정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의 정수가 존재하고 y 집합 요 범위에 있는 정수면 0하고 1 두 개가 되는데요. 자, 이런 집합에서 이런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을 구해달라. 자, 1번 문제는요. 자, 이제 정의역에 있는 숫자를 열심히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니까 1, 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치역에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에 0 되겠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요. 자, 이런 숫자들 안 되죠. 다음은요. 세 번째 거 열심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겠고 2분의 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되는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돼도 플러스 1 됐다고 또다시 마이너스 1 되네요. 와, 그러니까 0 되겠고 0 대입하면 1 되겠고 그 다음 또 얼마가 됩니까? 1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부 다 치역에 있는 원소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에 1 되겠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도 1 이렇게 되죠. 자, 음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정수 3개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0, 1 되는 것을 찾아달라 이런 문제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함수가 무엇인지 뜻파악만 됐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정역이 A, B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두 개의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각각 대입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아예 X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같아지는 값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X값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풀리니까 2분의 1 X는 4 이렇게 처리되니까 X는 8 이런 숫자가 되겠고요. X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는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2분의 1을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머릿속에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X에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3X는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왔는데 이 두 개의 값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 B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8 두 개를 더하게 해주는 결과가 A 플러스 B를 구해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 8이 24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자, 얼마가 되나요? 16이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6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문제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A를 대입했을 때 모양도 똑같고 B를 대입했을 때 모양도 또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똑같은 거라서 곧바로 X로 처리해서 이렇게 풀어간 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두 번 해야 될 일을 문자로 각각 대입하면 이제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해서 이제 센스 있게 대처한 그런 방법이 되니까 조금 요 부분만 눈여겨본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조제인데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식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자, 1대1 대응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 와, 0하고 1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지금 오른쪽에 이 화려한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가 없고요. 무엇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0보다 작은 쪽 그리니까 요만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호호호호. 자, 그렇게 구멍 뽕 뚫어가지고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될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식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함수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 되겠고 이제부터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방향이 아래로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연결되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곡선 모양이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 1대1 대응이 되는데 지장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풀이로 이제 곧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5a-a 제곱. 요것이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 즉, a 제곱 플러스 5a-6은 0보다 작다. 됐습니까? a 플러스 6에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수라고 했네요. 정수. 그러면 0,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다 쓰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6개가 되겠죠. 6개. 이렇게 답을 해가면 풀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1대1 혹은 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런 부분들 1대1 대응이 되도록 혹은 뭐 역함수 존재, 그러니까 역함수가 또 존재하기엔 기본 조건이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자, 흔히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요, 그래프들을 좀 그려봤는데, 자, 이제 근데 이게 곡선인데 곡선 티가 좀 잘 안 나네요. 자, 곡선 그려졌고 연결시켜서 직선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데, 자,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꺾어지면 이거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이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높은 3번 문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자, 이 기본형 부분 루트 2x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리함수는,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그려져 가는 모양 중에, 자, 1사분면 모양 형태다. 자, 요 형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형태는 이제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자, 이런, 자, 1사분면을 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려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처리됐나요? 자,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즉,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자, 그래서 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문제 그래프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볼까요? 치역은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잘못했죠. 커야 된다고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정역은 또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조금씩 달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적이 되겠고, 6,1을 지납니까? 자,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6을 대입하면은 12에다가 18, 루트 18 이런 형태니까 이제 풀이가 좀 안 되겠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x 그래프를 평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루트 2x를 평해야 되겠습니까? 또 안 됐습니다. 자, 정답은 1, 2, 4분면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느 파트보다도 중요한 그런 단원이 무리함수 파트가 되는데, 자,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는지 가장 기본은요, 각 4분면으로 그려가는 이 그래프 모양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모양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 형태 1사분면 방향 그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렸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렸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보기 있는 문제들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입니다. 집합 1, 2, 3, 4, 5, 6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원소의 개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2를 이미 포함시켜 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소가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3개의 원소가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전체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아직 5개의 원소가 더 남아있으니까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골라서, 자, 이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집합에. 자, 순서가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컨비네이션 되겠고, 이건 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고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을 10가지 종류를 좀 만들 수 있겠다. 됐죠? 자, 5번 문제는 좀 간단한 거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패턴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2를 가져야 되겠다. 같고요. 그 다음 이제 5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를 고른다 라는 기본 개념 딱 처리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함께 합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양 끝에는 남학생이 서고, 그러면 양 끝에 남학생을 이렇게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리가 4개가 났겠군요. 자, 이렇게 되고 여학생 2명은 이웃한다. 아하, 이웃한다는 또 풀이 원리가 있네요. 이웃한다의 풀이 원리는 뭐죠? 묶어라. 됐습니까? 여학생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좀 살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남학생 둘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 둘, 3명이라고 보게 되겠죠. 3명을 이제 나열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 남학생, 맨 마지막에 남학생을 세워야 되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열심히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자리에 세울 남학생 가지수 4가지. 그 다음은 맨 끝에 세울 남학생 가지수 3가지. 됐죠? 자, 이제는 그러면 여 이렇게를 3명을 좀 열심히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이제 묶여져 있으니까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면 한 가지가 되니까 3명을 나열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죠.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여학생이 거기 묶여져 있는 그 사이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팩토리얼 이렇게 되셨죠? 12, 요 부분도 이제 6이 되니까 6이 12 이렇게 되니까 12 곱하기 12 그럼 144가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몇 개의 조건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학생이 양쪽 끝에 세운다. 남학생을 미리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남학생을 세우는 가지수 됐습니까? 그러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은 2명이 또 묶어져 있어야 돼. 이웃한다. 묶어져 있어라. 그래서 이제 3명으로 보면 되겠고요. 3명을 나열하는 가지수. 여학생이 묶여져 있는 그 사이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지수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가지수를 구해가는 조건을 정확하게 잘 체킹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정확히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으로 딱 써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런 것에 관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함께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세 함수 FG, H에 대해서 F 주어져 있는데 범위에 따라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G는 무난하고요. H를 그냥 곧바로 가르쳐주지 않았네요. 자, 그럼 H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된 것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다. 자, 이것이 이제 H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H라는 함수를 잘 구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할까요? 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이를 하려면요, G의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겠죠.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2 더하기 3 해서 5가 처리되겠고, 자, 그렇다면 F5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5를 구한다는 것은 2보다 큰 숫자니까 대입하니까 25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이는 H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 1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x는 4가 되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에다가 5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 부분 조금 이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구했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이제 f에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보다 작은 형태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전체적인 결과가 모두 다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문제 25하고 마이너스 1 이 부분을 계산해서 정답 24를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자연스럽게 값을 대입해 가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H-1을 구해야 되겠다. 자, 원래 바른 풀이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T로 치환해서 식을 좀 정리해 가서 H라는 함수를 완벽하게 구해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값을 구하는 거라서 그냥 여기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를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자, 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거 부분이 그나마 조금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차곡차곡 차분하게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원리 더 없으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입니다. X집합 1, 2, 4, 8, 16. 오, 재밌는 숫자인데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x 주어져 있고 gx도 X에서 X로에 대한 함수인데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또 이걸 또 열심히 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1, 2, 4, 8, 16, 1, 2, 4, 8, 16. 자, 이게 좀 합성함수니까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1, 2, 4, 8, 16. 됐습니까? 자, 이쪽 F, 이쪽 G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와, 그럼 또 하나 또 그려야 됩니까? 많이 그려야 됩니다. 1, 2, 4, 8, 16, 1, 2, 4, 8, 16, 1, 2, 4, 8, 16. 됐습니까? 요번에는 G, F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는 이미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나온 값에다 1에다가 자, 16일 때는 1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나머지 때는 이제 전부 2를 곱하니까 자, 4는 8이 되고 8은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주어진 값에다가 1 대입하면 2 곱하기 2가 되겠고, 맞죠? 2는 4, 4는 8, 8은 16 이렇게. 자, 이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 뭐 F는 이제 메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모, 메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 G에 대해서는 정보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G1은 얼마다? 4다. 1은 4다.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은 4다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메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슬슬 하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1을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4가 나와야 되는데, 와, 1을 대입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4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좀 이용하면 되는데, 저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G1은 4, 4는 8 됐죠. 자, 그럼 봅시다. 1을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8이요. 자, 그러면 1을 2는 또 8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1이 최종적으로 8 처리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G2가 4란 정보가 나왔습니다. G2가 8이란 정보. 이게 말이 어긋납니까? 2가 8이란 정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는 최종적으로 16에 대응되어야 됩니다. 2는 최종적으로 16에 대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두 함수가 같아지죠. 그럼 G4가 16이 되겠습니다. 4가 16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4는 최종적으로 1, 4는 최종적으로 1이니까 이렇게 대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8이 1에 대응되죠. 8이 1에. 그러면 16은 뭐 볼 것 없이 2에 대응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G에 대한 자, 대응도 이제 전부 다 얻어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럼 뭘 구하라고요? 자, 이런 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4 대응 결과, G의 4 대응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G 16이 되겠고, 16은 또 어디에 대응됩니까? 2에 대응되죠. 자, 됐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는 얼마? 2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쭉쭉 처리해 가는 거니까 좀 따라서 하다 보면 뭐 해결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뭐 계산에 의해서 쭉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방에 뭐 계산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보여주긴 또 이제 약간 또 좀 애매한 그런 형태니까 차분하게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메모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의미 아닌 실수액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 그래프와 y는 equal 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달라. y는 equal x가 왜 주어져 있나 했더니 이제 좌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b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맞습니까? c를 집어넣으면 저기 만나는 요 좌표니까 여기가 c가 되겠고, d를 대입해주면 만나는 좌표니까 여기가 d, e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e. 자, 이렇게 지금 좌표를 좀 이렇게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G 역함수 D를 구해달라. 모르는데요? 뭐 K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무엇을 대입하면 D가 나올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나온 결과가 D인데 G라는 함수가 이쪽 식이니까 자, 이렇게 돼서 무엇을 대입했을 때, 자, C를 대입했을 때 D가 나온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 부분에 이제 K 값이 얼마다 C다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항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FC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풀어가는 건가요? 자,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가 C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온 결과는 얼마? 가볍게 B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거니까, 오, 이거 뭐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결과 B, 그래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자, 뭐 괜히 이제 뭐 그래프가 뭐 두 개 돼 있고 거기다 이제 y는 equal x까지 그어져 있어서 막 화면 가득, 시험지 가득 그래프 그려져 있어서 뭐 겁을 팍팍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실수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만 공부해 주십시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0번입니다. 함수 f에 대해서 한 번 한 건 못 되겠는데, 자, 합성함수 두 번 한 것을 이렇게 표시하겠다.
n번 합성한 것에다가 한 번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합성함수를 여러 번 나타내주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줬다. 이때 자 1, 2, 3밖에 없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그런데 자 f1은 3이 돼야 되겠고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3번 했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또 역함수도 존재하는 거니까 또 1대1이 돼야 되네요. 와우, 1대1 대응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지라고 했을 때 다음 결과를 알아봐 주십시오. 함수 대응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뭐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은 또 3에 대응되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F 한 번 하는 거거든요. 2번, 3번 했을 때 1, 2, 3, 1, 2, 3 이렇게 됐을 때 1은 3 되고 1은 3 되는데 자, 이렇게 대응된다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정의된 것 좀 표시했습니다. 자, 3번 했을 때 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에서 출발하게 되면 3번 거쳤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무엇을 가야 될까요? 2번, 3번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1에 이제 도착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형태. 그래 가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이 이 말이 1로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3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3이 어디로 돼야 될까요? 3이 3으로 갑니까? 1이 3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은 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가 자연스럽게 1로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이 2가 되고 1이 1 되는 자, 슉.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우리는 뭐 모든 형태의 식들 자, 이렇게 뭐 여기까지 다 표시할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3번마다 규칙이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 대응이 3번마다 규칙이 되게 되면 거꾸로 가는 부분들도 가령 1이 2로 가겠고 2가 3이 되겠고 3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몇 번마다 규칙이 되죠? 3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하면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해야 되겠다. 근데 3번마다 규칙이니까 9번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면 되죠. 2가 거꾸로 가서 어디로 대응될까요? 라는 문제니까 답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11번을 하겠다. 역시 3번마다 규칙이니까 이제 2번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숫자는 3입니다. 됐습니까? 자, 3이 한 번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남았고 이제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은 어떻게 됩니까? 대응시키면은 결과가 2 처리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3하고 2를 더하게해서 5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3번마다 규칙이 된다라는 그 조건을 과연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가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 부분은 이미 3으로 결정이 딱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3번을 해야 되니까 이제 3번 이렇게 그려줬고요. 1에서 시작한 것은 1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 갈 수 있는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이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2가 돼야 되겠고 그 2가 1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마다 규칙에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잘 처리가 될 겁니다. 설명이 잘 이해되시죠?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두 점근선이 x는 3, y는 3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것만로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가령 ax 플러스 b, cx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가 이제 점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걸 나누었을 때 몫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a분의 c 이런 형태가 점근선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 틀인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문제를 가서 볼까요? fx가 시기점 어떻게 써있죠?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x 값이 a인데 이 값이 이제 3이다.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y 값은 b인데 이 값이 3이다. 전부 3, 3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요,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3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사분면 때문에 좀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3에 x 마이너스 3 오게 되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6 되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은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자, 그러니까 요 점근선이 3, 3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1, 3, 4분면 형태로 이해됐습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려가는 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나왔고, 자 이제 그러면 문제풀이 좀 서서히 한번 볼까요? 자 주어진 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 또 역함수 구하기를 해봐야 되네요. 자 역함수 구하기는 안 했는데, 자 주어진 식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사실은 좀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역함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xy 문자를 싹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y-3 3y-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해서 xy-3x 3y-3 처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항시키면서 x-3에 y가 처리되겠고, 이항시키니까 3x-3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x-3분의 3x-3 처리되니까, 자 원래 함수하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주어진 그래프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대칭이롱. 자 그 다음은 1, 2, 4, 4분면을 칠한다. 자 그래프를 보여주니까 0을 집어넣을 때 좌표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칠한다. 1, 2, 4, 4분면을 칠한다. 디귿은 맞고 이제 니은만 남았습니다. 대칭성. 대칭성을 물어봤는데, 대칭성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형은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는 것이, 자 대칭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함수의 성질이죠. 자, 물론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이동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y는 이퀄 요 부분이 이제 평행이동 된 겁니다. 근데 아까 평행이동 어떻게 되죠?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x 되겠고, 플러스 3 또 이항시켜서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맞게 처리된 건가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2라는 것은 좀 잘못됐죠. 자 그렇다면은 기억 이것이 맞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를 좀 상당히 좀 많이 묻고 있습니다. 한 문제지만 잘 알아야 될 기본적인 정보들, 주어진 식 점근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점근선 이론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점근선에 의해서 완벽하게 fx라는 식을 완벽하게 얻어내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사분면 때문에 그래프를 알아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자 어느 사분면을 지나느냐, 1, 2, 4, 4분면 지난다. 디귿에 있는 그런 보기 형태가 그래프 모양 된 거고요. 역함수를 또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해 봤더니 원래 함수랑 좀 같아지는 이런 모양이 됐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대칭성도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근데 이제 주어진 거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함수 자체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칭성 알아보는 것까지. 자, 유리함수 한 문제에 알아보아야 될 그런 많은 항목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정확하게 어느 한 권에서 좀 빠져서 잘 안 돼 있으면 풀 수 못하는 거니까 학습 좀 열심히 잘 진행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12번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 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죠. 자, 주어진 식은 x-1분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자, 점근선이 x가 1이 되고요, y도 1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 플러스니까, 자, 사분면 형태로 그려가게 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1, 1 이렇게 표시해줬고, 자, 이때 이제 요 직선하고, 근데 이제 y 절편이 1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점근선 위의 점이 되는데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평행이 되게 되면 만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가 양이면은 무조건 만날 것 같고요. 음대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접할 때, 요때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m 값은 크다, 접할 때 되겠고 0까지 해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 모양 형태에서 이제 답을 구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접할 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식을 1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하고 mx 플러스 1 하고 접할 때를 구해야 되겠다. 자, 요 부분 제가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좀 잘 처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양쪽에 곱을 해야 되겠죠. mx에다가 x-1은 이꼴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식이 넣어졌고요. 접할 때를 구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4m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면 m값이 0이거나 m값이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 m값 마이너스 4가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림 모양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조금 이제 알려져 있어야 풀이가 좀 진행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적응을 시켜서 최종 n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럼 마 3, 마 2, 마 1, 0 이렇게 돼서, 자,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프하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을 때, 자, 이제 점근선 x는 1 이렇게 이제 몫으로 튀어나가는 거 보여드렸고, y는 해서 모양 보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그리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떻게 해주면 만나지 않을까? 근데 좀 이렇게 일단은 점근선 부분 되면은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동 들어가고요. 자, 접할 때의 기울기, 물론 이제 음수가 되겠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해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형식 나오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접할 때는, 자, 수식은 보여드렸죠. D0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마이너스 사각 구해가는 것까지. 됐습니까? 자,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또 아주 까다로운 것도 아니지만, 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들, 그래프까지 좀 포함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y는 이퀄 ax의 그래프와 그 다음 y는 이퀄 x가 한 점, x의 좌표가 4에서 만납니다. 근데 여기 y는 이퀄 x가 있으니까 좌표 자체는 그러면 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식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4a는 이퀄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a 값도 4가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a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네요. 자, 무리함수가 이게 이제 접한다, 이게 이제 주가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접해야 되는 거라면은 루트 4x 플러스 p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y는 이퀄 x랑 만난다, 이거 보면 풀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이퀄 제로 처리가 되겠고, 자, 접한다니까 판별식 d 들어가야 되죠.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4 플러스 p의 현 결과가 0 이렇게 되면 접하는 거죠.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럼 b 값은 또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그럼 a 값도 나왔고 b 값도 나왔습니다. 이때 두 개의 곱을 구해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16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막 두 개 겹치듯이 막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겁을 팍 준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좌표는 4,4 했으니까 대입해서 가볍게 처리. a 값을 구한 상태에서 주어진 함수가 접한다. 뭐 제곱해가지고 판별식 d 이꼴 제로 해서 b 값을 구해가는 그냥 평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림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림이 뭐 두 개씩이나 되어 있는 건 막 겹쳐지듯이 막 그려져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y집합 1, 2, 3, 4, 5, 6 6개군요. 에 대해서 FGH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모두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대1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360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죠.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벤다그램 안 그려도 되겠죠. 6가지. 그 다음은요, 두 번째 거 2가 가서 그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차곡차곡 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30에다가 12를 마저 이렇게 계속 곱하게 가는 거니까 36에다가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360. 자, 맞다. 아이고, 맞다를 벌써 표시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GA, GB, GC, G, A, B, C, D 이런 형태 1, 2, 3, 4 대입해준 결과가 점점 어떻게 되겠다, 커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Y집합에 있는 6개의 원소 중에서 우리가, 자, 가서 대응될 원소 4개를 딱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4개의 숫자 1, 2, 3, 4, 5, 6 선택한 4개의 숫자가 2, 4, 뭐 5, 6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크로스로 가서 가지수가 더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선택만 하면 되겠다. 6 컨비네이션 2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기 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 약분위로 이렇게 처리돼서 15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15가지다. 이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h가 4에 대응되고 그러면 이제 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자, 이미 3은 4에 대응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응을 딱 시키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결과는 뭔가요? 점점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도 커져간다. 오, 그러면 니은이랑 조건이 거의 똑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고요. 1, 2는 자 그렇다면 1, 2, 3의 쪽으로 대응돼야 되겠죠. 그럼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겠고요. 4는 또 5, 6 쪽으로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2개에서 또 하나를 골라서 그것에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지수는 몇 가지다? 6가지가 되겠다. 함수의 개수는 6가지다.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번의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 자, 키포인트 부분은 아마 니은 디귿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응 결과들이 이렇게 순서가 이미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형태일 때에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조합을 이용해서 즉 이곳에서 대응된 원소를 그렇게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이 자동으로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원리에서 나오는 이 부분. 자, 근데 이제 디귿은 또 이제 조건까지 붙어 있어서 이미 하나가 정해져 있으니까 작은 원소들은 작은 쪽에서 큰 원소들은 큰 쪽에서 역시 대응하는 원소들은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니은 디귿이 같은 원리인데 디귿이 좀 살짝 좀 응용된 문제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기억은 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무난한 문제였으니까 자 14번 잘 해결하리라 믿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진 10장의 카드가 있다. 다음 조건으로만 적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10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6장을 꺼낸다. 6장의 카드는 적혀수의 합이 홀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홀장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1, 3, 5, 7, 9 해주면 5개도 되고요. 2, 4, 6, 8, 10 원래 홀수도 5개, 짝수도 5개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죠. 자, 이제 6장을 카드를 다 합했는데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홀수 개수가 홀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홀수 개수하고 짝수 개수를 논했을 때 가령 홀수만 6개 그러면 6개를 뽑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뽑았더라도 결과는 짝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5개, 1개 4개 뽑을 때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얘기죠. 홀수 4개를 합하면 이제 그다음에 짝수 2개 당연히 짝수일 거고 그래서 3개, 3개, 1개, 5개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홀수는 5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데 이걸 또 써야 됩니까? 그냥 한 가지지. 자, 근데 이제 짝수는 5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1개를 고르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5가지가 되고요. 자, 요런 경우가 이제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5 컨비네이션 3 해주면 이게 이제 10 곱하기 10해서 이제 100까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위에 거하고 정반대 형태로 홀장 개수만 바뀐 거니까 5가지 나오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0가지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에 맞는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해주면 자, 이 부분은 이제 홀짝에 대한 구성이죠. 구성. 자, 홀수, 짝수, 개수에 대한 구성을 좀 정확하게 잘 살피고 그에 맞는 선택을 통해서 최종 가지수를 구하겠다. 자, 이런 논리적인 절차. 자, 확실하게 좀 잘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이 원래 경우수의 취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경우수를 학습하는 이유가 이제 논리 과정에 대한 것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이런 거니까 자, 구성 따지고 그 다음 이제 그에 맞는 가지수를 구해가고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5켤레의 신발 10개 중에서 신발 6개를 선택할 때 6개 중 4개의 신발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신발이니까 A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AA가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는 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다릅니다. 자, 5켤레, E 프라임.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6개를 고르는데 4개의 신발이 맞도록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A 신발, B 신발, C, D, E라는 이런 신발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짝이 맞는 신발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5개 중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그럼 가령 A 신발과 D 신발을 골랐다. 이렇게 되면 벌써 그러면 이제 신발 4개가 해결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4개의 신발을 골랐으니까 이제 2개를 더 고르면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자, 그러면 이제 B, C, D 여기에서 2개를 또 선택을 합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B하고 C하고 선택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신발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있는 거니까 이때 이제 고르는 방법은 각각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논리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계산 결과는 10이 되겠고 이 부분은 3이고 그 다음은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4, 3, 12에 120까지 하면 결과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렵다기보다는 과연 논리적인 절차를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발 이런 켤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살짝 헷갈리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해서 풀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경 과정을 보게 되면요, 자, 6개를 골라가는데, 이 중에서 6개를 골라가는데, 자, 4개의 신발이 짝이 맞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신발을 고르는 거니까 5개의 신발 중에서 2개의 신발을 고른다 이거죠. A하고 E 이렇게 고른다. 그렇게 되면 요거 이제 이렇게 신발을 이제 완벽하게 맞게 골라가는 거니까 4개가 해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마저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이건 짝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의 신발인지 이제 선택을 좀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됐다라면 그곳에서 자, 2개의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그냥 2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 됐습니까? 자, 이러한 논리 흐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살짝 쉽지 않은 내용인데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6번 조금 헷갈리는 부분, 자, 설명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세 함수 f, g, h는 조금 자,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자, 어떤 양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자, 합성함수 형태의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이건 뭐 알아봐야 되겠죠. g를 f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2x-1의 제곱 더하기 4 한 이런 결과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곳에다가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대입한 결과,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되어 있네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처리되면 되겠고, 2x제곱 플러스 8에 플러스 7 되나요? 자, 그러면 2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자,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근위공식 형태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나요? 자, 근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양수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값 중에서 양수, 그러니까 a 값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HA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그냥 H라는 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그럴 때 이제 무리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HA를 구해간다는 것은 무리수에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에다가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값을 다 구한 거죠. 자,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처음에 조금 뭐 함수가 3개가씩이나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이제 겁주는 요소고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의 역함수를 구해달라. 이거는 뭐 역함수에 대한 기본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 fg 합성함수 결과가 하게 되면 항등함수에는 x가 나온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풀이 상당 부분이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y는 equal f 3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하나요? 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y는 equal x 대칭을 하는 거니까 xy 문자 바꾸는 거죠. 그럼 바꾸시면 됩니다. 3y 플러스 1
됐습니까? 이미 역함수 다 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만든 이 식이 우리가 맨 처음 정의 형태 파트하고 좀 이렇게 딱 매치업하면서만 잘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3y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이 gx라는 부분하고 이제 같아지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요. 됐습니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항시켜서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gx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다 구한 겁니다. 의외로 쉽게 끝났죠. 자, 논리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그런 형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간단한 이해 부분만 처리해주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복습 잘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했을 때 이걸 AP라고 해주면 AB 값이 다 이렇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 상태에서 81 AB를 구해달라. 뭐 이거는 뭐 답을 이쁘게 써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거, 자, 이 부분이 이제 역함수 거의 정의에 해당하는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식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요. 역함수 구해가는 것은 y는 이꼴 x 대칭이니까 대칭식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 식.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해 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8번도 은근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원점에서 만난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4n제곱 플러스 0,0 지나네요. 맞습니다. 원점에서 만나는 거 봅니다. 직선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자, PQ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하자. 구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x 그래프, gx 그래프, 그 다음에 직선, 그것에서 만나는 점 PQ, 그리고 이제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y는 이꼴 x 대칭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좌표를 두 개를 구해가는 게 아니고 좌표 하나를 잘 구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겠다. 그게 이제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루트 x 더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4n 플러스 2. 자, 이 부분을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와, 이제 산수 과정이 조금 복잡한 형태의 식이 되겠네요. 자, 이항시키면서 정리, 그러면 6n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이제 풀려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죠? 제곱을 해야 되겠죠. x제곱 빼기 2배의 6n 플러스 2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6n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엔 x 플러스 4n 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x제곱 12n 플러스 4인데 여기 이제 이항시키니까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가 되겠고요. 36인데 32n 제곱이 되겠네요. 46, 24n에다가 플러스 4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상수항 파트 부분 공통을 끄집어내서 8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이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2, 4, 8에다가 1, 1에 되는 거군요. 그럼 4배의 2n 플러스 1 4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좀 식을 한번 써놓고 좀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12n 플러스 5의 x 됐습니까? 자, 정리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또 되나요? 2n 플러스 1에다가 4n 플러스 1 처리가 됐고, 4를 어떻게 곱하게 되죠? 그런데 상수항이 안 맞고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그러면 상수항이 4, 1 해서 5가 되죠. 그다음 8, 4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값이 8n 플러스 2하고 x 값이 4n 플러스 1하고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답이 되는 걸까요? 자, 문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x에 아까 뭐 직선 방정식 어떻게 했죠? 4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음수가 되는 거게 되겠는데요. 자, 그럼 y 값이 음수가 되진 않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 좌표 값이 4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n 플러스 1. 자, 4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n 그럼 지워지고 1 이렇게 되는데요. 와, 그럼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pn 좌표. 자, 그러면 qn 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1,4n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센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y는 이꼴 x 대칭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Pn, Qn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데 루트 4n의 제곱이 되겠고 역시 또 4n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4n 루트 2 이 결과가 이제 PQ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Q 길이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건 또 뭐 하라는 얘기인가? 4 루트 2에다가 n자리에다가 한 번 2 대입하고 한 번 4 대입하고 한 번 8 대입하고 10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에다가 그러면 24가 처리가 되니까 4 루트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곱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96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정답 96 루트 2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뭐 산수를 좀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요. fx, gx 원점에서 만난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y = x 대칭 관계다.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길이 구할 때 이제 대칭 좌표를 이용해서 좀 써먹는 거 이해는 좀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제 만나는 좌표 구해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난다. 이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 한쪽으로 몰아서 제곱해서 정리해가지고 식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정리해서 만들어 드디어 식이 나왔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수분해 과정까지 뭐 다 처리해서 그 중에 근 두 개인데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또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대입해보면 음수 나오니까 요거는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x좌표 찾기. 그래서 또 직선에 대입해서 y좌표까지. 자, 이 부분이 이제 대칭 구조로서 q좌표 찾고 드디어 이제 pn, qn 거리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열심히 구했는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연결해서 또 산수를 그럼 또 산수를 또 이렇게 진행한 거니까 됐습니까? 큰 흐름 틀 절차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침착하게 산수를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자,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계산 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네 번째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교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합니다. x집합 1, 2, 3, 4, 5, 6에서 x에서 x로의 대응을 f라고 했을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f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네요. 또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조건이 붙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부터 좀 하죠. 자, 이 부분을 조건을 A 조건이다. 그럼 B 조건이다. 또는 이제 합집합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풀려면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개념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냥 머릿속에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F2하고 F3의 절대값이 차이가 2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F2하고 F3 대응 결과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 3, 그 다음에 2, 4, 3, 5,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네 가지 형태가 되는데, 자, 절대값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네 가지에다가 곱하기 2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순서가 좀 바뀌는 걸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경우를 좀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두 개의 원소가 이게 차이가 되게 이제 1, 3 대응되고 나면 그 다음 그 나머지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 다음 2, 3 돼 있으니까 4, 5, 6. 자, 이 네 개의 원소들은 자, 자연스럽게 자, 1대1 대응 조건만 만족시키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8 곱하기 이 부분이 자, 이게 4팩토리얼이니까 4, 3, 2 이렇게 되니까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48, 32에다가 28, 16, 192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F3하고 그 다음 F4 결과도 마찬가지죠. F4 이 결과도 역시 이 결과가 또 차이가 2 되는 경우니까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절대값이 2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네 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4팩토리얼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또 역시 192 이게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둘을 구하게 되면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F1, F3, F4 이렇게 되겠죠. 아, F1이 아니고 F2, 3, 4 요 결과. 그럼 이게 1, 3에 5 이렇게 되겠죠. 차이들이 만족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2, 4, 6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지수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순서를 이제 쑥 바꾸는 거 있으니까 순서 바꾸는 거 2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제 3개의 숫자가 세팅되게 되면 원래 이제 6개의 숫자가 있었으니까 3개의 숫자가 다 세팅되게 되면 이제는 1, 5, 6 이렇게 세 가지가 역시 또 1대1 대응되니까 3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러면 24가지가 이제 겹치는 가지수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92 더하기 192 빼기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384에서 24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가지수는 360까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다시 한번 좀 큰 흐름들 좀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맨 처음 조건 또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또는 됐을 때 이제 합집합의 개념이다 해서 A 원소, B 원소, 교집합 이렇게 또 이 부분 빼는 이 큰 틀 확실하게 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하나를 좀 잘 정해서 F2하고 F3 차이가 이제 2 되는 경우는 이제 1, 3, 2, 4, 3, 5, 4, 6 이렇게 되는 건데 차이가 2 되는 거.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순서 바뀌는 건 이제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가지 경우를 좀 조사했고 나머지는 또 1대1 대응해서 가지수 구하기. 똑같은 패턴이니까 뭐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교집합 부분도 1, 3, 5, 2, 4, 6 자리 순서 바꾸는 건 2 처리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되짚어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스스로 또 시험 장소에서 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라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집중력 발휘해서 잘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나름 상당히 좀 난이도 갖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현구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20번을 끝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